1. 반으로 나뉜 인생. 박철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서류 봉투를 꼭 쥐었다. 재산분할 합의서. 42년 결혼 생활의 결산서였다. 아파트 매각 후 반반. 예금 반반. 퇴직금 반반. 국민연금 분할. 깔끔했다. 너무 깔끔해서 오히려 기분이 이상했다. 철수 씨, 이게 법이에요. 재산 분할은 원칙적으로 50대 50입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화낼 이유도 없었다. 사실 화낼 자격도 없었다. 은정이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밥이나 제대로 해놔. 집에서 뭐 했길래 이 모양이야. 말대꾸야? 당신이 뭘 안다고. 퇴직하고 집에 있는 1년 동안 철수는 매일 그런 말을 했었다. 은정이는 참았다. 42년을 참아왔으니까. 근데 어느 날 말했다. 이혼해요. 난 이제 김은정으로 살고 싶어요. 그때 철수는 비웃었다. 김은정? 당신이 뭔데 이름으로 살아? 집에서 밥이나 하던 사람이. 은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히 짐을 쌌다. 그리고 진짜로 나갔다. 아파트 매각되면 각자 2억 5천씩 받으시고 예금은 이미 분할했으니까 각자 3천만 원. 철수 씨는 총 2억 8천 정도 되시겠네요. 2억 8천. 72 노인이 앞으로 살아갈 전 재산. 평균 수명이 82세라니까. 10년. 1년에 2,800만 원. 한 달에 230만 원. 국민연금은 월 90만 원 나오시죠? 분할되면 한 70만 원 정도 받으실 겁니다. 70만 원. 거기에 저축계서 쓰면 한 달에 한 150만 원? 철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구하면 100만 원 남는다. 식비, 병원비, 교통비. 빠듯하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곧 사라질 집. 매물로 나간 지 일주일. 벌써 2팀이 다녀갔다. 거실에 짐이 쌓여 있었다. 철수 거, 은정이 거로 나눠진 42년 살림이 이렇게 작았나 싶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부동산이었다. 사장님, 오늘 온 손님이 계약하고 싶답니다. 금액은 5억 2천에 합해 보시겠어요? 5억 2천. 대출 1억 갚으면 4억 2천. 반으로 나누면 2억 1천. 예금 3천 합쳐서 2억 4천.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2억 8천이 2억 4천이 됐다. 큰딸한테 전화가 왔다. 아빠, 집 계약했다며요? 응. 다음 달에 나가야 돼. 어디로 가실 건데요? 저희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아버지 원룸 구할 거야. 원룸이요? 아빠 나이에. 너 시어머니도 있는데 무슨 소리야. 패 끼치게. 아빠, 괜찮아. 아버지 혼자 잘 살아. 전화를 끊고 철수는 한숨을 쉬었다. 딸한테 손 벌리기 싫었다. 평생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신세 지는 건 싫었다. 다음 날 철수는 원룸을 보러 다녔다. 월세 50만 원 이하. 조건이 그거였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50 이하는 좀 그래요. 그래도 두 곳을 봤다. 첫 번째는 반지하. 습했다. 두 번째는 옥탑방. 5층까지 계단. 철수는 3층에서 숨이 찼다. 사장님, 차라리 60만 원짜리 보실래요? 철수는 계산했다. 60만 원이면 한 달에 10만 원 더. 1년이면 120만 원. 그걸로 보여주세요. 60만 원짜리는 나왔다. 2층, 햇빛 들어오고 깨끗했다. 여기요. 계약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60만 원. 통장에서 1,000만 원이 빠져나갔다. 남은 돈 2억 3천. 원룸 열쇠를 받았다. 작았다. 이게 내 집 열쇠구나.
42년 살던 32평 아파트에서 7평 원룸으로 방 한가운데 서서 둘러봤다. 부엌 1평, 화장실 0.5평, 방 5평. 이게 전부였다. 여기서 살아야 하는구나. 현실이 확 왔다. 2억 3천으로 7평 원룸에서 혼자. 이게 이혼 후 72 남자의 현실이었다. 문득 은정이 얼굴이 떠올랐다. 60살. 아직 젊다. 그녀는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당신이 뭔데 이름으로 살아? 자기가 했던 말이 귀에 쟁쟁했다. 이제야 알았다. 은정이도 이름으로 살 자격이 있었다는 걸. 김은정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너무 늦었다. 이혼했다. 끝났다. 이 살림의 무게. 이사날. 용역 아저씨들이 짐을 날랐다. 침대, 냉장고, 작은 TV, 옷까지 몇 박스. 전부였다. 이게 다예요? 네, 이게 다예요. 이사 비용 15만 원. 또 나갔다. 철수는 현금을 꺼내주며 생각했다. 앞으로 모든 지출을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구나. 짐을 풀었다. 1시간이면 끝났다. 빈 냉장고 문을 열었다. 횡했다. 장을 봐야 했다. 밥, 김치, 계란. 뭐가 더 필요하지? 모르겠었다. 42년 동안 장을 본 적이 없었다. 은정이가 다 했었다. 철수는 당연하게 받아먹기만 했다. 고맙다는 말도 없이 마트로 갔다. 카트를 끌고 돌아다녔다. 사람들은 능숙하게 물건을 집었다. 철수만 어리바리했다. 쌀 5kg 1만 8천 원. 김치 1kg 8천 원. 계란 39 6천 원. 카트에 담다 보니 금액이 쌓였다. 5만 원 넘으면 안 되는데. 하나씩 빼기 시작했다. 과일 빼고, 고기 빼고, 과자 빼고, 필수품만 남겼다. 계산대에서 4만 7천 원 나왔다. 카드를 긁었다. 통장 잔액 문자가 왔다. 2억 2,999만 원. 집에 와서 저녁을 해 먹어야 했다. 밥을 했다.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부었다. 근데 물을 얼마나 부어야 하는지 몰랐다. 인터넷을 찾아봤다. 쌀 1컵에 물 1.2컵. 계란 후라이를 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을 깼다. 근데 뒤집다가 노른자가 터졌다. 아, 그래도 먹을 만했다. 밥, 김치, 계란 후라이. 소박한 저녁이었다. 혼자 먹으니 쓸쓸했다. 문득 은정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42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었잖아요. 그때 철수는 뭐라고 했던가. 그게 뭐가 힘들어? 집에서 밥이나 하는 게. 이제야 알았다. 힘들었다. 장보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매일매일 42년 동안 미안해. 혼잣말이었다. 은정이한테 할 말이었다. 근데 이제 할 수 없었다. 설거지를 했다. 그릇 3개. 물에 씻고 세제 묻히고 문질러서 헹궜다. 손이 떨려서 그릇이 미끄러웠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니 허리가 아팠다. 씻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할 일이 없었다. TV를 켰다. 재미없었다. 껐다. 휴대폰을 봤다. 뉴스를 읽었다. 별로였다. 뭐하지? 시계를 봤다. 오전 10시. 시간이 너무 많았다. 철수는 밖으로 나갔다. 공원으로 갔다. 벤치에 앉았다. 노인들이 보였다. 게이트볼 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사람들. 옆 벤치에 할아버지가 앉았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사 오셨어요? 네, 최근에요.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아이고, 요즘 황혼 이혼 많더라고요.
나도 혼자 살아요. 할아버지는 자기 이야기를 쏟아냈다. 철수는 들었다. 점심시간이 됐다. 집으로 돌아와 라면을 끓였다. 맛있었다. 근데 혼자 먹으니 쓸쓸했다. 오후에는 청소를 했다. 7평이라 금방 끝났다. 그래도 숨이 찼다. 저녁을 해먹으며 생각했다. 매일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은정이가 42년 동안 했던 일들을 나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다. 하지만 해야 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3. 계산하는 삶. 한 달이 지났다. 철수는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다. 월세 마이너스 60만 원, 식비 마이너스 45만 원, 병원비 마이너스 12만 원, 통신비 마이너스 3만 원, 전기세 마이너스 5만 원, 가스비 마이너스 3만 원, 교통비 마이너스 8만 원, 합계 136만 원, 연금 70만 원 받으면 66만 원 적자, 매달 66만 원씩 저축을 깨먹어야 했다. 1년이면 792만 원. 줄여야 해. 철수는 항목을 봤다. 식비를 40만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마트 전단지를 모았다. 할인 품목을 체크했다. 화요일에는 어마트, 목요일에는 비마트. 계산하며 장을 봤다. 계란이 여기가 1,000원 싸네. 장 보는데 2시간 걸렸다. 1,000원이라도 아껴야 했다. 집에서 밥을 해 먹었다. 외식은 사치였다. 짜장면 한 그릇이 7,000원. 그 돈이면 쌀 3일치였다. 어느 날 큰딸이 전화했다. 아빠, 이번 주말에 외식하실래요? 제가 살게요. 철수는 거절하려다가 그냥 받아들였다. 그래, 고맙다. 딸과 사위, 손주들을 만났다. 고깃집이었다. 삼겹살이 지글지글 구워졌다. 오랜만에 먹는 고기였다. 할아버지, 많이 드세요. 손주가 고기를 구워줬다. 고마웠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지. 밥도 해 먹고.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근데 할만해. 아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 알았어. 하지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딸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냉장고를 열었다. 딸이 싸준 고기가 있었다. 고마운 딸이었다. 가계부를 다시 봤다. 이번 달은 식비를 38만 원 썼다. 7만 원 아꼈다. 뿌듯했다. 철수는 계산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 모든 지출을 고민했다. 이게 정말 필요한가? 경조사비가 제일 부담이었다. 옛날 직장 동료가 부고를 알려왔다. 부의금 10만 원을 냈다. 아팠다. 10만 원이 식비 일주일치였다. 하지만 안 낼 수 없었다. 나중에 내가 죽으면 누가 와주겠는가. 그래도 철수는 해냈다. 매달 60만 원 대신 50만 원만 저축을 깼다. 10만 원 아꼈다. 어느 날 작은 딸이 전화했다. 아빠, 엄마 만나셨어요? 아니, 왜? 엄마가 요즘 동네 도서관에서 일하신대요. 사서 보조로. 그래. 엄마 되게 밝아 보이세요. 자기 이름표 달고 일하시는 거 좋아하신대요. 전화를 끊고 철수는 멍하니 앉아 있었다. 은정이 60살. 김은정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일하는 그녀. 당신이 뭔데 이름으로 살아? 자기가 했던 말이 부끄러웠다. 은정이는 해냈다. 자기 이름으로 살고 있었다. 4. 세상과의 연결. 3개월이 지나자 철수는 루틴이 생겼다. 아침 7시 기상, 산책, 식사, 설거지, 청소. 단조로웠지만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뭔가 부족했다. 사람이 그리웠다.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말했다. 노인정 나오세요. 사람들도 만나고 프로그램도 있어요. 철수는 며칠 고민하다가 노인정을 찾아갔다.
처음 오셨어요? 신분증이랑 사진 한 장만 주세요. 간단했다. 등록비도 없었다. 매주 목요일에 스마트폰 교실 있어요. 관심 있으세요? 해볼게요. 목요일 스마트폰 교실에 갔다. 10명 정도 모였다. 오늘은 카톡으로 사진 보내는 법 배울 거예요. 철수는 따라했다. 어려웠다. 근데 옆에 할머니가 도와줬다.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수업 끝나고 점심 시식이 있었다. 노인정 식당 밥. 공짜였다. 와, 공짜 밥. 밥을 먹으며 사람들과 이야기했다. 혼자 사세요? 네, 이혼했어요. 아이고, 나도 호랍이에요. 다들 사연이 있었다. 하지만 함께 밥 먹으니 덜 외로웠다. 다음 주에 또 오세요. 네, 올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철수는 가벼웠다. 사람을 만났다. 웃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다음 주부터 철수는 노인정에 규칙적으로 나갔다. 스마트폰 교실도 듣고 노래 교실도 시작했다. 노래를 부르니 기분이 좋아졌다. 동백아가씨, 비 내리는 호남선. 젊었을 때 듣던 노래들이었다. 철수 씨, 목소리 좋으시네요. 할머니가 말했다. 칭찬이 좋았다. 오랜만이었다. 노인정에서 친구도 생겼다. 박 씨, 김 씨, 이 씨. 다들 비슷한 처지였다. 우리 점심 같이 먹읍시다. 중국집에서 4명이서 중국집에 갔다. 짜장면 7,000원. 비쌌지만 같이 먹으니 괜찮았다. 어느 날 노인정에서 공고를 봤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가자 모집. 하루 3시간, 주 3회, 월 30만 원. 30만 원. 적지 않았다. 연금 70만 원에 30만 원 더하면 100만 원. 신청해 볼까? 아파트 단지 내 환경 미화요. 쓰레기 줍고 낙엽 쓸고요. 신청할게요. 일주일 뒤 합격 통보를 받았다. 첫 출근 날. 철수는 긴장했다. 1년 만에 출근이었다. 조끼를 입었다. 환경지킴이라고 적혀 있었다. 같이 일할 사람들이 3명 더 있었다. 반갑습니다. 박철수입니다. 김순자예요. 이영수입니다. 최만식이에요. 4명이 조를 이뤘다. 담당 구역을 돌며 쓰레기를 줍고 낙엽을 쓸었다. 힘들었다. 허리가 아팠다. 3시간이 너무 길었다. 휴, 힘드네. 첫날이라 그래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일주일이 지나니 조금 익숙해졌다. 한 달이 지나니 할만했다. 그리고 월급이 나왔다. 30만 원. 통장에 입금됐다. 와, 1년 만에 받는 급여였다. 적었지만 뿌듯했다. 내가 번 돈이야. 자부심이 생겼다. 가계부를 다시 정리했다. 수입 연금 70만 원, 급여 30만 원, 100만 원. 지출 125만 원. 적자 25만 원. 처음보다 41만 원 줄었다. 해낼 수 있어. 일하면서 좋은 점도 생겼다. 규칙적인 생활. 월, 수, 금은 일하러 가야 했다. 그리고 동료들과 친해졌다.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김밥 쌌어요. 김순자 씨가 김밥을 나눠줬다. 감사합니다. 4명이 벤치에 앉아 김밥을 먹었다. 맛있었다. 철수 씨, 이혼하셨다며요? 네. 6개월 전에요. 힘드시죠? 힘들죠. 근데 할만해요. 잘하고 계세요. 순자 씨도 혼자 사시잖아요. 남편 죽은 지 5년 됐어요. 처음엔 죽는 줄 알았는데 살더라고요. 사람이 생각보다 강해요. 그 말이 위로가 됐다. 다시 사는 법. 6개월이 지났다. 철수는 이제 혼자 사는 법을 알았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만했다. 저녁을 해먹으며 생각했다.
은정이가 42년 동안 이런 걸 했구나. 매일매일 고마웠어야 했는데 후회였다. 늦은 후회. 문득 은정이한테 편지를 쓰고 싶었다. 사과하고 싶었다. 미안하다고, 고마웠다고. 철수는 편지지를 샀다. 노인정 가는 길에 문구점에서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은정아, 잘 지내고 있니? 나는 그럭저럭 살고 있어. 미안해. 42년 동안 당신한테 못되게 굴었어.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 이제야 알았어. 혼자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밥 짓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은 42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나는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지. 당신이 뭔데 이름으로 살아라고 했던 거 기억나? 그 말 취소할게. 당신도 이름으로 살 자격 있어. 김은정으로. 도서관에서 일한다며. 잘됐다. 당신 이름표 달고 일하는 거 좋겠다. 나도 요즘 일해. 환경미화. 한 달에 30만 원 받아. 적지만 뿌듯해. 다시 시작할 순 없겠지. 우린 이미 끝났으니까. 근데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웠어. 박철수. 편지를 봉투에 넣었다. 주소를 적었다. 작은 딸한테 물어서 알아낸 은정이 주소. 우표를 붙였다. 우체통에 넣으려다가 망설였다. 보내도 될까? 은정이가 싫어하지 않을까? 하지만 넣었다. 보내야 했다. 말해야 했다. 미안해, 은정아. 우체통에 편지가 들어갔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는 조금 가벼웠다. 짐을 하나 내려놓은 것 같았다. 1년이 지났다. 철수는 원룸 계약을 갱신했다. 통장 잔액은 1억 9,700만 원. 계획대로였다. 노인정 고정 멤버가 됐고 환경미화 일도 계속했다. 딸들이 가끔 찾아왔다. 손주가 말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어느 봄날 공원에 벚꽃이 폈다. 1년 전엔 보이지 않았던 꽃이 이제 보였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노인정 단톡방에 올렸다. 답장이 왔다. 같이 가요, 다음 주에. 집으로 돌아왔다. 7평 원룸. 좁았지만 내 집이었다. 저녁을 준비하며 생각했다. 1년 전은 막막했다. 근데 해냈다. 박철수, 잘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리고 내일도 살아갈 것이다. 재산 분할로 반 날아가고 7평 원룸에서 혼자 살고 한 달 30만 원 벌며 일하고 그렇게 철수는 살아간다. 72, 이혼남, 독거노인.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 우편함을 열었다. 편지 한 통이 있었다. 발신인은 김은정. 손이 떨렸다. 조심스럽게 뜯었다. 짧은 편지였다. 철수 씨, 편지 잘 받았어요. 사과 받아들일게요. 저도 잘 지내요. 도서관 일이 좋아요. 사람들이 김은정 씨라고 불러줘요. 좋더라고요. 우리 서로 잘 살아요. 각자의 이름으로. 김은정. 철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잘 살아, 은정아. 나도 잘 살게. 창밖에 봄바람이 불었다. 따스했다. 좋네. 웃었다. 행복했다. 조금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72의 박철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47년의 결혼, 하루아침에 반으로 나뉜 인생. 하지만 그 반쪽짜리에서 그는 비로소 자신을 만났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보여준 한 사람. 그 이름 박철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 어딘가를 울렸다면 당신의 하루도 누군가의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철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조용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삶의 이야기들을 더 만나고 싶다면 구독으로 그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